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한테 희망을 또 주는 부분은 이런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한 사람만 정리가 되면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답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 그리고 조국 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제대로 된 조치가 뭐 다른 거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순리대로만 재판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말 산적해 있는 모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여당이 뭐 지금은 힘이 없고 야당이 저렇게 미쳐 날뛴다 뭐 이런 어떤 그 악조건 속에서도 법원만큼은 사법부만큼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상식만 지켜준다면 그래도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던 대한민국의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하루가 정말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심도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법원이 뭐 어떻게 인사이동이 됐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누구로 임명이 됐다. 누구 뭐 후보로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하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고 누가 도대체 그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법률적인 전문가를 제외하고서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정말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법원이 특히나 이재명과 관련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진짜 이 걱정과 근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하계에 또 휴식 기간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같은 경우도 많이 또 여행도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름에 휴가를 또 많이 갔다 오셨을 텐데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휴정기가 있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 2주 정도 법원 자체가 사실 스톱이 되는 그런 이제 휴정기가 있는데 그 휴정기가 바로 지난 주까지가 딱 휴정기였고요. 2주간의 휴정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재명에 대한 재판부도 째깍째깍 그 재판부의 시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계 이제 휴정기가 이제 지난 11일에 끝이 나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일이 아니라 10일이네요. 그렇죠? 10일로 끝이 나게 됐고 바로 이제 또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재판들이 재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 13일과 16일에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그 배임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문제 요 두 가지에 대한 재판이 각각 13일과 16일에 재개가 되게 됩니다. 대장동 백현동 배임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이게 거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지금 이제 기록만 하더라도 몇만 페이지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책 한 권을 꺼내 가지고 보면은 웬만한 책들이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내외가 되는데 이게 뭐 기록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증거만 하더라도 몇만 페이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판사님한테 이거 뭐 고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뭔 지금 이게 개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재판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워낙에 사건 자체가 크다 보니까 몇 년 내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아마 요거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야 1심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지금 평가가 많고요. 성남FC 후원금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혐의인데 기억나시죠? 그렇죠? 성남FC에 후원을 하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자금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다라는 거. 이거랑 지금 엮여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두산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차병원 같은 그리고 또 현대백화점 거물급의 그런 어떤 기업들이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이 두 개 문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10월 초랑 10월 말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 거. 일단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위증교사와 관련된 문제 요 두 가지에 대한 재판이 어서 빨리 나오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13일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이었냐면은
김혜경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원래 13일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가지고 배임과 뇌물죄 뭐 이런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배소연을 그 또 사적으로 공무원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과 횡령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2021년도 8월 달에 한창 이제 그 이재명이야 대선 후보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던 그 시기에 김혜경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식사비를 한 10만 4천 원 정도를 대신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7월 달에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까지 다 끝났고 최종 변론까지도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13일에 이제 원래 김혜경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지난달 25일에 결심 공판이 끝나고 13일 오후 2시에 선고 기일이 잡혀 있었는데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이 선고를 늦추기로 이렇게 좀 연장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최종 변론을 사실은 지난달 25일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변론을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선고 같은 경우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겠죠. 그렇죠? 그래서 20일 오전 10시에 공판 준비 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이때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1심 재판 결과가 내달 다음 달로 이제 좀 늦춰져 가지고 다음 달 초나 중순 정도쯤에 김혜경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연기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있냐? 라고 한다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검찰 측에서 이제 또 변론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변호인 측에서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판부가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왜 도대체 이렇게 변론이 추가적으로 다시 재개가 된 것이냐? 김혜경 씨 그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최근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추가적으로 이것 좀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것보다도 김혜경 씨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의견서의 내용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재판부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김혜경 씨 변호인이 어떤 거를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변론이 재개가 됐는가? 그거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김혜경에 대한 재판 결과가 너무 늦춰졌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 그 변론 의견서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좀 안일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당초 지금 이 법인카드를 대신 결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배소연 씨 아닙니까?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드는 것이 김혜경 씨가 자기가 결제하지 않고 배소연 씨가 대신 결제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배소연 씨가 대신 결제하는 거는 개인 카드로 결제했던 것이 아니라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한다면은 배소연 씨가 유죄를 받았으면 진작에 김혜경도 유죄를 받았어야 되는 게 당연지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배소연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게 도대체 언젠데요? 1년 가까이나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범도 아니고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혜경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김혜경 씨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띡하니 제출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선고 기일을 갖다가 늦춘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반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나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지금 인식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먹게 생겼죠. 그렇죠? 완전히 꼬리 자르기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원래 이제 그 최종 변론 당시에 김혜경 씨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까지는 공판 기간 동안에 김혜경 씨가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난달 아까 며칠이었습니까? 13일이었나요? 25일이었죠? 지난달 25일에 최종 공판, 최종 이제 그 마지막 변론 당시에 김혜경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억울하다라면서 주장했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배 씨가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최후 이제 변론했던 게 그게 바로 김혜경 씨 아니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가 그런 식으로 밥을 먹은 거를 결제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텐데 김혜경 씨는 단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봤나요? 단 한 번도 의문을 갖지 않았나요? 아니 내가 분명히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쳐 드셨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결제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라는 거 이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배소연 씨가 대신 결제한다라고 하면 너 왜 대신 결제하는데?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지 그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후 변론에서도 김혜경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배소연이가 그런 생각을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본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모르고 배소연 씨가 다 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사법부가 또다시 선거 기회를 늦추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배소연 씨가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한다면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렇게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김혜경 씨가 먼저 나서고 너 미쳤냐 네가 왜 결제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떤 질문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한 번도 질문을 안 했다라는 것은 거꾸로 당연히 배소연이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했으니 이게 뭐 예산 처리가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김혜경 씨가 봤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는 일반 국민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판사님께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충분히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다시 이제 변론이 재개가 됐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뭐 김혜경 씨한테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시간이 조금 더 늦춰졌다라고 한다면 사법부도 그리고 판사님께서도 더 명확하게 증거를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내달 판결을 내릴 때 더 강력하게 일단 검찰 쪽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300만 원보다 더 이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우리가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론 이제 뭐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법인카드 그게 도대체 언제 터진 문제인 것이고 관련돼 가지고 녹취록이나 증거나 싹 다 확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기소가 안 됐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조명원 선생님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실상 뭐 일상이 파괴가 되는 그런 어떤 위험 감수까지 하면서 용기를 내 가지고 다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기소가 안 됐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게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내정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로 바뀌었었을 때 명명백백하게 김혜경과 관련된 그리고 이재명과 김혜경은 한 몸을 넘어가지고 한 세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에 대한 법인카드 문제도 명확하게 횡령으로서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일반 국민만 이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이거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